심리 앞의 심리, 여러분의 심리 전달자 전준우입니다. 와, 진짜 정말 봄이 찾아왔네요. 여러분 보셨나요? 학생회관 쪽에 있는 나무에 벚꽃 핀 거? 야, 학교 앞에 우길 아파트를 가는 사이에도 개천 주변에 벚꽃이 많이 피었던데 오랜만에 꽃이 피는 걸 보니 정말 봄이 왔구나 싶네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조금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좀 춥긴 해요. 사실 전 아직도 패딩을 많이 입고 다닌답니다. 어쨌거나 벌써 3월 마지막 주네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 버렸네요. 새내기 여러분들은 다들 친구와 선배들은 많이 사귀셨나요? 사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몇 인 이상 모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학기 초반에는 거의 술자리를 즐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절대 술 마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작부장님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걸까요? 진짜 날 뭘로 보고 진짜 너무해 진짜. 아무튼 3월 한 달 동안 저는 방송국 일에 치여서 살아갔지만 여러분들은 달랐을 거라고 믿어요. 3월에 매일 술집을 가면 무슨 학과의 개광총회다, 과팅이다, 무슨 동아리 개광총회다, 대면식이다 해서 술집 많이 정말 꽉 찼던 것 같은데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에 학우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과제들 그리고 중간고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잡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꽃피는 것도 봤으니 평소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가볼까요? 오늘은 하나의 심리학 법칙을 깊게 탐구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심리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1부에서 알아볼 심리학 법칙은 바로 두둥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 동화 속의 증후군이라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섬찟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뭔가 독특하고 창의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잖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증후군이라니, 과연 어떤 내용의 증후군일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 혹은 소설 속의 앨리스를 보면 과자나 약물을 먹고 몸의 크기가 커지거나 사물들에 비해서 몸이 작아지는 현상을 겪죠. 오히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독특성과 신비성, 몽환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환상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대개 시각적으로 환영을 보곤 합니다. 보통 편두통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물체가 작아 보이거나 혹은 커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있어 보이는 등의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 또한 편두통 환자였는데 그가 어렸을 때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소설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앨리스 증후군은 195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토드가 자신의 논문에서 소개한 증상으로 발병 확률이 매우 적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 정신의학계에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측두엽의 이상으로 인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이름부터 너무 동화 같고 몽환적이잖아요. 이런 앨리스 증후군이 SBS에서 방영한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다는 것 아시나요? 그 이름도 유명한 시크릿 가든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가요? 배우 현빈과 하지연이 출연하는 드라마인데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여기서 배우 현빈님이 맡은 역할인 주원은 하지원 배우가 맡은 라임이라는 인물과 였던 순간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다.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 같은 시각적 환영 때문에 매일매일 동화 속을 보게 되는 신기하고도 슬픈 질환이다. 내가 그 증후군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저 여자와 있는 모든 순간이 동화가 되는 걸까? 좀 오글거리죠? 이게 바로 2000년대의 바이브. 이때만 해도 드라마 속에 독백이 참 많았는데 말이죠. 막 대사가 인터넷 소설 속의 대사 같고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도 소재로서 활용이 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정말 동화 같고 신비한 질병이지만 실제로 걸린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의 나타나.
네, 앞에서 말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에서의 앨리스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증후군인데요. 그렇다면 2부에서 새롭게 소개할 증후군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화 속의 상황과 비슷한 증후군이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증후군이 있죠?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심리학은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나 행동을 의미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며 쉽게 현실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우 1970년대 미국 남성을 중심으로 그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고 1980년 이후 일본에서도 경제 위기 이후 장기적 침체와 함께 젊은 남성들 사이에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동화 속의 피터팬은 웬디와 다른 아이들이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과는 반대로 네버랜드에 남아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 박사는 1983년 저술한 책에서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증상을 겪은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유년 시절로 도피하려고 하는데요. 과거 일부 부유한 상류층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과 취업난의 영향으로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앨리스 증후군과 비슷하게 동화 속의 인물의 이름이 붙어졌지만 피터팬 증후군의 경우 더욱더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지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현재에 안주하기를 좋아한다. 더불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를 찾아서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워진 현대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증후군 같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참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영화 피터팬을 볼 때면 어린아이들이 팅커벨의 마법가루로 날아다니고 어린이들의 환상이 가득한 네버랜드 속에서의 이야기를 다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피터팬이라는 인물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른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심리 행동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더불어 그 속의 내용이 마냥 영화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점이 조금은 슬프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정석을 부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팅커벨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어 난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해
했던 짓궂은 악당 모두 물리쳐준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너의 마음을 얻고 나는 키스까지. 내 맘을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가슴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널 느끼니까 두 눈이 빛나. 널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팅커벨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어. 난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다녀가. 분홍빛 감도는 얼굴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베이비 분의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림 같던 유. 그때 너의 눈은 살며시 웃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내 맘의 한켠에 열린 창문에 네가 날아와 준다면 내 통화 속 담아놓은 널 여전히 맴도는 sweet girl. 아직도 떨려 가슴 한켠 너 없는 이곳은 배동선. 내 기억 속 적어놓은 널 지워지지 않는 pretty girl. 아직도 설레어 가슴 한켠 너 없는 이곳은 있을까? 시계의 태엽 도는 사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널 써내려가 마지막 한 장을 넘겼지만 너 이곳에 느끼게 다만 슬픈 글은 지워낼 거야. 우리 얘기 끝이 아닐 거야. 다시 만나볼 테니까. 네, 엑소의 피터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개의 심리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방송들과는 스토리라인이 달라서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사실 하나의 심리학 법칙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과 피터팬 증후군 모두가 동화 속의 인물들과 관련이 있고 그 공통점으로 같은 방송에서 다뤄봤습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사물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앨리스 증후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리광을 부리는 피터팬 증후군. 두 개의 증후군이 영화 속의 인물들로 보았을 때는 몽환적이고 신비하고 호기심이 생기지만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조금은 섬뜩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상과 현실, 딱 하나의 벽 차이일 뿐인데 말이죠. 자료조사를 할 때도 신기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방송 안에 전부 다 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걸 담으면 방송 시간이 5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너무 바빴는데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팀플의 방송국 일정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작부장님은 괜찮으시죠? 사실 오늘 방송이 펑크가 날 뻔했거든요. 너무 바쁘고 몸 면역력이 나빠져서 오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은 우리 제작부장님 화이팅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국원들과 앞으로 화이팅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전자의자 전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세현,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